약 160년 전에 쓰여진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마치 현재 우리 사회의 과도한 개인들의 확신들과 그에 대한 억압,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라는 모순점을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밀은 무분별하게 남을 따라가는 몰 개성과 반대로 확고한 자기 확신으로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현대 사회의 비극을 이야기하며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1장의 머릿말에서 책을 쓴 목적과 자유의 영역을 정의합니다. 책을 쓴 목적은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하는 경우를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권력의 다툼은 옛날부터 있어왔기에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예전에는 최고 권력자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의 한계를 규정하며 리버티라는 용어를 쓰고 권력을 제한했습니다.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정치적 자유 또는 권리라고 하는 어떤 불가침 영역을 설정한 뒤 권력자가 이를 침범하면 피지배자들의 반란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국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구성원 또는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헌법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꾸로 개인에게 사회가 통용되는 생각이나 습관을 법률적 제재 같은 방법으로 윽박지르며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집단의 생각이나 의사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 개인의 독립성에 함부로 관여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한계를 명확히 하여 부당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 독재를 방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심지어 본인에게 더 좋은 결과나 행복을 주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현명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기본 영역을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면적 의식의 자유, 즉 우리가 실제적이거나 사변적인 것, 과학, 도덕, 신학 등 모든 주제에 대해, 또 넓은 의미에서의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그리고 절대적인 의견과 주장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 우리 모두는 각각의 개성에 맞게 자기 삶을 설계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셋째, 결사의 자유.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고 강제로 끌려온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성인은 어떤 목적의 모임이든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자유가 원칙적으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라면 결코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는데, 오늘날 세계는 여론, 미디어, 법의 힘을 통해 개인에 대한 사회 통제를 과도하게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생각과 토론의 자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라는 명제를 제시하며 3가지 상황의 근거를 듭니다. 첫째, 권력을 동원해서 억누르려는 의견이 사실은 옳은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의견을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다수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전제하며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소크라테스라는 당대가 낳은 최고의 도덕적 인물을 아테네 사람들은 법정에 세우고 불경과 부도덕이라는 제목 아래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또한 예수도 신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했고, 종교개혁에서 루터도 최소 20번 이상의 진압을 당한 것을 볼 때 진리가 박해당한 숱한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의 생각이 틀리지 않고 옳은 것이라고 가정해보더라도 자유로운 토론이 없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라 죽은 독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 토론을 하지 않으면 그 주장의 근거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모르게 됩니다. 거의 모든 윤리적 이론과 종교적 신념이 이런 사실을 경험하는데, 어떤 이론, 교리의 창시자들은 자신의 이론과 교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확장되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던 때가 지나고 검증할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마침내는 습관적으로 교리를 따르기는 하지만 그 가르침 하나하나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작가는 확정된 결론은 깊은 잠에 빠진다 라고 했습니다. 셋째, 지금까지는 하나의 통설이 옳은 경우, 하나의 통설이 틀린 경우를 봤지만 실제로는 대립하는 두 주장이 어느 정도씩 진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도 보수와 진보 정당 둘 다 있는 것이 건전한 정치적 삶을 위해 중요하며, 2가지 상반된 인식틀은 각기 상대방이 진 한계 때문에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편이 존재하기에 양쪽 모두가 이성과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인 개별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즉,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을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한 다른 사람에게서 일체의 물리적, 도덕적 방해를 받지 않고 각자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개별성이 지켜지면 크게 2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첫째로 사회적 발전의 측면이 있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관례를 처음 만들고 더욱 발전된 행동과 더 높은 수준의 취향과 감각을 선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사회 전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이며 천재는 언제나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개인의 행복과 발전입니다. 누구든지 웬만한 정도의 상식과 경험만 있다면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방식 자체가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이처럼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면 개인들이 모인 사회 역시 더욱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 성향대로 마음껏 살기 위해서는 각자 다른 삶을 사는 것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지켜갈 때 부딪히게 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무관심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각 개인의 자발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 또는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훔볼트는 각자의 개별성에 맞게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고, 특히 다른 사람을 이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해 언제나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는 회귀화입니다. 사회가 개별성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충동과 선호의 과잉이 아니라 반대로 결핍이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계되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조차 자신이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자기 성격과 취향에 맞는 것은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해야 자신의 타고난 최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키울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생각의 자유와 개별성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의 삶에서 개별성에 속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이고 사회에 속하는 부분은 또 어디까지일까요? 사회에서 보호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신이 혜택을 받는 만큼 사회에 갚아주어야 하며, 또 사회 속에 사는 한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해 두 가지 행동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명시적인 법 규정 또는 암묵적인 이행에 따라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각자는 사회를 방어하거나 사회 구성원이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노동과 희생에서 자기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거부하는 개인이 있으면 사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본인이 자기를 가장 잘 아끼고 잘 알기에 각 개인의 고유 문제는 그 사람의 개별적 자발성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본인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이가 충분히 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인생을 위해서 선택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순전히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 간섭이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령 소수의 사람들에게 관련된 행동에 대해 법으로서 군림하는 것은 옳을 때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공 여론이라는 것은 대부분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에 대한 검열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지 않게 스스로 자제하는 사회가 있었을까요? 또 그런 문제에 대해 사회가 고민해 본 적은 있었습니까? 이러한 규찰대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개인의 자유까지 침범하면서 그 활동 영역을 확대해가는 수많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실제 현실의 자유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제시합니다. 먼저 실제 사안들에서 적용 문제를 따질 때 다음 두 개의 핵심 경륜 사이의 균형을 취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해를 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칠 때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떤 사람의 행동이 불만스럽거나 옳지 않게 보일 때는 유일하게 충고, 훈계, 설득, 피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며, 또 사회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런 행동에 대해 사회적 또는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6가지 실제 사례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때와 가능성이 있을 때 사회가 간섭할 수 있지만 그런 간섭이 언제나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첫째로, 경쟁이 심한 시험에서 성공자는 상대방의 패배를 통해 과실을 얻지만 결과가 어떻든 각자가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방해받지 않고 추구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이익이 됩니다. 둘째로, 상거래는 사회적 행위입니다.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완전한 자유를 줄 때 가장 싸고 높은 품질의 물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독약 판매에서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될까요?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공권력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독약 판매 문제도 어떤 약품이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딱지를 붙이도록 강제하는 것까지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쁜 일에 사용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넷째, 나아가 공공의 이익과 반대되는 이익
도박장이나 술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간섭해야 할까요? 국가가 그들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또 그러다 보니 개인의 합법적인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그것이 소비자의 삶에 크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고려해야 하며 평화를 깨뜨리거나 그것이 반복되면 영업 취소를 할 수는 있지만 판매 가능한 맥주 양이나 술집 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런 시설을 이용할 모든 사람에게 불편을 주기에 자유 원리의 면에서 옳지 않습니다. 다섯째, 결혼의 관점에선 어떨까요? 두 계약 당사자의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결혼처럼 제3자가 존재하도록 만들었다면 양쪽은 그 제3자에 대한 의무를 져야 합니다. 여섯째, 교육에 있어서 국가가 시민에게 일정 수준의 이상을 교육받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남는데 정부가 모든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지만 국민교육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직접 담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자유의 원리와 관계없이 심지어 개인을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도 밀은 정부의 간섭을 반대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정부가 하기보다 개인에게 맡겼을 때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할지, 누가 어떻게 그 일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일반 시민들보다는 공무원들의 능력이 앞서는 경우에도 인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일반 시민이 직접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 각 사람이 실무 능력과 판단력, 지식 등 정신적 교육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부의 간섭을 거부하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 이미 비대해진 정부의 권력을 더 이상 강화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권한과 영향력이 계속 커진다면 시민들이 무능해지고 점점 정부나 정당의 눈치나 보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자유와 발전을 방해하는 해악은 언제 발생하는지, 정부기관이 너무 많은 일상활동을 관할하지 않으면서도 권력 집중과 지적 능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어떻게 극대화할지, 이런 것들이 정치가 하는 사람들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여기에는 답이 없겠지만 효율성을 지키면서 최대한 권력을 분산해야 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두 가지 핵심을 말하자면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